집합검문법이 양이 많죠, 그죠? 조문도 많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홈쇼핑 듣듯이 들으시라고. 근데 강의는 또 이거 외우라고 막 윽박 지르니까 외워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우악스럽게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리할 때 또 몇 개 압축하면 시험장 가서 또 눈에 보여. 그래서 맞추면 좋고 못 맞춰도 뭐 어차피 포기한 건데 그렇죠? 편하게. 홈쇼핑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두 덩어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가 우리 그 2번에 보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뭐 목적 적용 범위 오른쪽에 적용 요건 있잖아요. 다 묶어가지고 가등기 담보법 문제를 보면 다음 중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이런 문제 형태가 하나가 나와요. 지문으로 나오거나. 자, 그때를 대비해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딱 먼저 생각합니다. 의리가백에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소비대차. 또는 이거하고 비슷한 걸 뭐라 그래? 준소비대차 이렇게 돼요. 즉 의리가백에 빌려준 돈, 그걸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 채권이라고 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1억을 빌려줬단 말이죠. 1억을 대여해줬다. 그리고 갑은 담보를 제공합니다. 땅을. 그런데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돈을 못 갚으면 이 땅에 대한 소유권, 권리를 넘겨주겠다. 즉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 이렇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 대물변제 예약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매매 예약이라고 해도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돈 못 갚으면 땅 넘겨주기로 하는 약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할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이 빌려준 돈 원리금의 합을 초과해야 돼요. 이게 세 번째 요건이고요. 네 번째가 채권자 이름으로 이 땅에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딱 요럴 때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유류대금, 채권 담보 목적 가등기.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겠죠.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격이 5천만 원이야. 가등기 담보법 적용 안 됩니다. 자, 예약 당시 목적물 가격이 3억인데 여기에 을보다 먼저 2억 5천만 원짜리 채권자가 저당권자로 딱 있어. 그러면 그 목적물 가액은 3억에서 선순위 거리자 2억 5천을 뺀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빌려준 게 1억이죠. 이게 더 크죠. 역시 가등기 담보법 적용 안 됩니다. 다 했는데 의뢰 이름으로 등기가 안 돼 있어. 역시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요건 네 가지를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돼요. 두 번째가 갑이 나중에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을은 이 가등기 담보권, 이걸 가등기 담보권이라 하고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이라고 부르는데 뭐 명확하게 구별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채권자 을은 이 권리를 행사해서 빌려준 1억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두 가지. 하나가 임의경매. 뭐하고 똑같아요? 저당권하고 똑같아. 가등기 담보권 자체가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도 저당권에 있는 360조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부합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치고 과실은 압류 후 과실에 효력이 미치고 저당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한다? 귀속청산. 즉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경매를 넣거나 귀속청산 절차로 가거나. 그리고 요거를 물어보는 게 한 90% 되죠. 가등기 담보법 지문에 한 8, 90%가 요 귀속청산과 관련된 지문들입니다. 기본 흐름만 머릿속에 일단 넣으시고요. 지문들이 거기에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 흐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근데 갑이 돈을 갚지 못해요. 그럼 변제기 후 언제든지 뭘 하죠? 실행통지. 이거 핵심이 뭐죠? 청산금 통지죠.
1억 빌려줬어요. 3억짜리야. 얘가 3억짜리 소유권을 가져가. 그럼 얘는 1억 빌려주고 3억짜리를 취득했으니 폭리를 취했잖아요. 그 방지가 가등기담보법 목적이야. 그러니까 차액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청산금. 청산금을 통제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놈들이 있겠지. 누가 있을까? 채무자, 또 물상보증인, 또 제3취득자. 묶어서 뭐라 그래요? 채무자 등. 이렇게 부르죠. 채무자 등. 두 번째, 얘가 이렇게 가등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수 있죠. 저당권자라든가 전세권자라든가 등기된, 즉 대항력 있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즉 가등기 담보권 이후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얘네들한테 통지했죠? 그게 얘네한테 도달했겠지? 지체 없이 얘네들한테도 통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얘네들한테 통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달을 기다려주죠. 이걸 뭐라 그래요? 청산기간. 자, 이 기간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단축 불가. 연장 가능. 이 2달은 어떤 의미라 그랬죠?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몇 달을 주는 거예요. 2달.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채무자한테 불리하죠. 무효. 늘리면 채무자한테 유리하니까 그건 또 괜찮고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 청산기간을 주고요. 이 기간 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채권자는 뭘 지급하고? 청산금 지급해야죠.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자는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나 매도담보권자는 소유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귀속 청산 절차의 기본 흐름이에요. 이 2가지를 머릿속에 딱 넣고 몇 가지 중요한 거 체크하면 됩니다. 집합건물법보다 양이 훨씬 적고 맞추기도 훨씬 더 유리하니까 집합건물법은 포기하시고 아까 홈쇼핑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중요한 물건을 하려고 노리고 들어간 홈쇼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리고. 아까 집합법은 틀다 보니까 나오는 홈쇼핑이고 요거는 오늘 홈쇼핑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하네? 어디 한번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 219페이지 적용 요건. 채권이 동그라미 1번 소비대차 채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채권 밑에 나와 있는 거 뭐 매매잔대금 2번, 3번 공사대금, 5번 물품대금, 6번 유류대금 이런 것들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쭉 내려서 반가로 2번, 그 위에 동그라미 4번. 가등기 원인증서가 매매 이약을 했어. 거기에 매매 대금이 있겠지. 피담보 채권에 보니까 여기 한정될까요? 아니지. 아까 피담보 채권에 보면은 민법 360조가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증서상에 있는 대금이 피담보 채권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피담보 채권에 보면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원금, 이자 이런 것들은 약정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겁니다. 반가로 2번 돈을 못 갚으면 다른 권리를 넘겨준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고요. 반가로 3번 그 약속할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 합을 초과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조심할 게 뭐예요? 선순위 권리자가 있었더라. 그럼 목적물 가액에서 선순위 권리자 채권을 뺀 나머지 잔액이 원리금 합을 초과해야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다음 페이지 채권자 이름으로 뭐가 돼 있어야 돼?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약속을 했는데 아직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해요? 가등기 청구하겠지. 그죠? 이때 갑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을의 가등기 청구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아직 안 돼 있으면 이게 적용이 안 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을이 가등기를 청구하면 당연히 갑은 가등기를 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4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행과 관련된 귀속 청산이 중요하죠. 자, 첫 번째 판례 처분 청산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절차가 나와 있죠. 통지, 청산기간 경과, 청산금 지급,
본등기해서 소유권 취득. 이걸 전체적으로 청산 절차를 마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체를 청산 절차를 그러니까 청산 절차를 마쳤다라고 나오게 되면 정당한 청산 절차를 마쳤다라고 나오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이. 자, 통지상 청산금 평가액 조금 세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 청산금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목적물 가액에서 자신이 빌려준 돈 빼야 되죠? 하나 더 빼.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그것도 빼. 후순위 권리자는 뺄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물 가액에서 자기가 받을 돈 플러스 선순위 권리자 걸 빼버리는 거죠. 자, 요때 요 가액 주관적 평가액에도 상관없다. 목적물 평가액은 주관적 평가액에도 상관없다. 박스 3번. 그래서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하라. 2번, 3번 기억하시죠. 누구에게 통지하죠? 채무자 등에게. 자, 셋이 다 있어요. 돈은 갑이 빌렸고 물상보증인은 병이고 그걸 정한테 팔았어. 그럼 전원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누락하면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청산 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박스 1번, 2번. 통지 시기, 변직 이후 언제든지 방법, 서면 또는 구두 마음대로. 5번 잘 나옵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청산금 액수를 통지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너무 과다하다라고 다툴 수 있냐? 못합니다. 채무자는 나중에 다툴 수 있지만 너무 적다 다툴 수 있지만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해야 된다 그랬죠. 채무자 등에게 통지할 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 세 번째 칸 실행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고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통지했어요. 청산 절차가 지나야 되겠죠. 4번에 1번 박스 2번 청산기간 2달이 만료한 때 청산 의무가 생기죠. 그죠? 3번은 뭘까요? 이거 하지 않고 청산하기로 하는 무청산 특약, 무효입니다. 무청산 특약은 뭐라고요? 무효, 단. 여기 보세요.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특약을 하고 플러스 제3자 권리, 예컨대 후순위 권리자가 없어. 그럼 제3자 권리 침해 여지가 없겠지. 그럴 때 하는 무청산 특약은 예외적으로 유효. 거기 3번. 청산 방법,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 청산금. 아까요. 통지할 때 청산금은요. 주관적 평가에게도 괜찮다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지급해야 될 청산금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이어야 돼요. 통지할 때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통지해도 돼요. 통지는 통지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급해야 될 청산금은 어떤 청산금이다?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청산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두 가지 동시이행매권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줄 때까지 본등기 못해 동시이행매권을 주장하거나 또는 돈을 갖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산금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산금액 박스 1번 당연히 청산금을 계산할 때 목적물 가액에다가 자기 거 빼고 선순위 권리자 거 빼야 되겠죠. 자, 한 장을 넘깁니다. 5번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이라고요. 요거 청산기간. 요 청산기간 동안에 금지가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요. 채무자는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요놈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는요.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청산기간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이렉트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청산금에 대해선 채무자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우선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대가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대가를 배당할 때 나까지 배당하고 후순위 권리자한테 배당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산금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걔네들이 우선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청산금 지급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위반하면요. 누구한테 대항을 못한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게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이고 자주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6번에 1번은 자, 이 후순위 권리자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하나가 통지받은 청산금이 넉넉해. 불만이 없어. 그럼 청산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채권자는 얘한들한테 다이렉트로 지급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할 수 있는 거 두 개 중에 하나. 6번의 박스 1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청산금 범위 내에서 자신의 채권 증서를 제시하여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2번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되고 그 지급한 액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 채무자에 대한 지급 의무는 면하게 됩니다. 박스 1번, 2번 확인하시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오른쪽 밑에서 7번째 줄. 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돼서 불만이 있다면 그 다음 청산기간 내에 한정하여 아직 자신의 채권이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 나옵니다. 후순위 권리자들. 다시 왼쪽 반가로 5번 소유권 취득. 아까 말씀드렸어요.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는데 이때 청산금은 정당한 청산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청산금 지급. 여기서 말하는 청산금도 정당한 거죠. 정당한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본등기 및 인도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신관계. 4번 무청산 특약은 말씀드렸고요. 자, 반가로 6번. 자, 채무자 등이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 여기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돈을 갚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오른쪽. 그것도 잘 나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변제기 경과 후 10년이 지나거나 이 목적물에 대해서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두 가지 경우에는 말소 청구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귀속 청산 절차 말고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에 가등기권자 을이 있어요. 근데 이 목적물이 경매가 돼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든 또는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하든 요거는 뭘로 본다? 저당권으로 봅니다. 그때부터. 뭘로 본다고요? 저당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깡그리 소멸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따라서 만약에 목적물에 경매가 신청이 되면 얘는 더 이상 귀속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물이 경매가 신청됐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통지하고 두 달 지나서 청산금 주고 본등기 청구 안 됩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소멸합니다. 두 번째, 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이건 담보가등기거나 담박이 알 텐데 제3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이게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돼요. 특히 청권 순위 보전 가등기이면서 최선순위라면 소멸하지 않아요. 그대로 경락일에 인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오면 법원은 이걸 뭐 해야 돼? 구별해야 돼. 자, 구별 어떻게 해요? 당사자 의사 해석을 통해서 구별하게 됩니다. 자, 당사자 의사 해석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네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고. 그게 오른쪽 박스. 경매에 있어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배당에 참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하라 3번 경매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에게 우리 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물어보잖아요. 그죠? 똑같이 물어보는 거야. 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냐 청권 소유니 보존 가등기냐.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액을 신고해. 그래야 배당해 주지. 신고 안 하면 배당 못해. 담보가등기가 아니면 청권 순위 보존 가등기겠죠. 그럼 내용이 뭐냐 도대체. 너 매수인이냐? 증여받았냐? 예약 완료권을 갖고 있냐? 시험에 부동산 넘겨받기라는 정조건부 권리를 갖고 있냐 등등 그 내용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럼 얘가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등기 신청 시의 서류라든가 당사자 계약서와 같은 계약 형식적 자료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의사 해석을 통해서 구별을 하게 됩니다. 박스 3번 때문에 그렇죠. 4번 경매가 되면 저당권으로 본다. 담보 가등기한테 저당권 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2번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깡그리 소멸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네? 보겠습니다. 문제를. 체크해 드린 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351페이지 1번. 채권자가 담보부동산의 객관적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했다. 자, 통지할 때는 주관적 평가액에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해야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2번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죠. 자, 저당권은 목적물의 과실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죠. 근데 압류 후 과실에는 미치죠. 그럼 2번 보세요. 첫 번째 절 담보부동산을 압류했어요. 그 후에 수취하는 과실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압류 후 과실에 저당권하고 똑같이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3번 미등기 건물 양도담보 계약상 채권자의 지위. 이게 뭐예요? 양도담보권자. 그죠? 이 양도담보권자는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등기담보권하고. 즉 목적물 사용 수익 앤드 처분권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 지위를 승계한 자도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아니 담보권자가 무슨 처분권이 있어요. 그죠? 내가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권을 갖고 있어. 철거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3번이죠. 4번 가등기 담보법은 예약 당시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재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를 뺀 나머지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할 때만 적용된다. 이게 옳은 지문이죠. 그죠? 목적물 가액이 3억, 내가 빌려주는 게 2억. 그런데 선순위가 2억짜리가 있어. 그럼 가액은 1억밖에 안 되죠. 뭐 가등기담보법 적용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5번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초한 채무 이외의 채무담보 가등기담보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옳은 거 4번. 2번에 1번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에 적용이 되고요. 2번 일약만 하고 다른 재산권을 넘겨주기로만 하고 채권자 이름을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럼 가등기담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3번 경매 실행도 할 수 있죠. 4번 무청산특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 무효라 그랬죠. 그런데 청산기간 경과 후 특약 플러스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 이렇게 되죠. 틀렸죠? 청산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틀렸죠. 청산기간 경과 후 특약으로서 제3자 권리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5번 청산 절차를 거쳐서 본등기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기본이죠. 통지하고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하면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3번에 1번 제한 청산기간 지나기 전 청산금에 관한 권리 처분은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번 경매 개시 결정이 있어요. 경매 개시 결정이 있으면 청산 절차는 어떻게 된다? 스탑.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X. 3번 채무자는 돈 받을 때까지 돈 갚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단 변제 경과 후 10년이 지나거나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지켜서는 안 된다. 그랬죠. 원칙 3번이고요. 4번 경매가 되면 저당권 똑같으니까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5번 청산금 평가액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해라. 통지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4번 1번의 두 번째 줄 매매대금 채권 담보 목적 가등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 후순위 권리자 중에서 얘 잠깐 보세요. 임차인. 후순위 권리자 중에서 임차인. 얘는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집을 비워 그러면 얘는 뭐라 그러면 돼요? 청산금 범위 내에서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못 비워. 할 수 있어야죠. 그게 2번이 될 겁니다. 그 임차인이 목적물 인도 의무와 청산금 범위 내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될 것이고요. 3번은 아까 이거 가등기 담보권자가 선순위 권리자 걸 대신 갚아서 자신이 1억, 선순위 권리자가 1억 이걸 대신 갚아서 그럼 이게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죠. 그죠? 목적물 가액에서 빼야 되니까 담보된단 말이죠. 3번 틀렸고요. 대신 갚은 것도 가등기 담보 피담보 채권에 포함된다. 4번 통지 상대방이 여러이다 한 사람이라도 누락이 되면 통지 효력은 없다. 5번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양도담보나 매도담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청산금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5번 1번 공사대금 채권 담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주식동사는 등기 불가니까 목적물이 될 수가 없고 4번 예약 당시 가액이 원리금에 미치지 못해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4번 통지 후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액수를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자는 다투지 못한다.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액수를 다툴 수 없다. 자주 등장합니다. 5번 채권자가 담보권을 시행해서 소유권 취득하려면 뭐해?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 채무자 등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이렇게 되겠죠. 6번 1번 재산권 이전 예약 당시 재산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그 재산 가액에서 선순위 저당권 채권을 뺀 나머지 잔액이 원리금을 초과할 때만 적용된다 그랬고요. 2번 매매대금 법 적용 안 되고요. 3번 경매되면 담보가등기는 무조건 가등기 권리는 무조건 소멸하나요? 3번은 그냥 가등기라고 돼 있어요. 담보가등기라고 안 돼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청권순위 보존 가등기고 최선순위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이 경매가 될 때 그 가등기가 특히 최선순위일 때는 이게 청권순위 보존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를 반드시 구별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청권순위 보존 가등기이면서 최선순위 경우에는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구별해야 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2달 지나야 되고 없으면 없다는 뜻도 통지해야 되고 5번 후순위 권리자는 통지받은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 행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청산기간 경과 후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말이죠. 청산금 범위 내에서. 7번에 1번 공사대금 법 적용되지 않고요. 자 2번 다른 재산권 넘겨주기로 한다 그랬죠. 제가 이제 주로 소유권을 얘기했지만 소유권뿐만 아니고 갑이 이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어. 갑이 이 땅에 지역권을 갖고 있어. 이게 이제 승역지야. 이런 것들도 다 돼요. 그런데 갑이 이 땅에 저당권 갖고 있어. 갑이 이 땅에 전세권 갖고 있어. 은한테 돈 빌리면서 내가 못 갚으면 이거 넘겨줄게. 이건 제외되죠. 이 자체가 뭐예요? 담보권이잖아요. 그죠? 저당권 넘겨줄게, 질권 넘겨줄게, 전세권 넘겨줄게. 이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담보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저당권이라고 돼 있죠? 밑에 2개 더 쓰세요. 질권, 전세권, 3개 제외. 저당권, 질권, 전세권 3개 제외. 3번 통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통지 효력은 있다 그랬고요. 4번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설정자의 소유권 이전 및
목적물 인도 의무는 무슨 관계? 동생관계. 5번 통지받은 청산금에 의의 불만이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한 내에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 신청할 수 있다. 5번 틀렸고요. 이것도 아주 잘 나오죠. 8번에 1번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반드시 청산 절차로 실행해야 된다. 아니죠. 임의 경매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청산 절차가 안 해도 돼요. 임의 경매할 수도 있단 말이죠. 2번 소유권 취득하려면 변제기 후 통지하고 2달 지나야 한다. 3번 그 기간이 지나야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4번 이미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청산기간 지난 후 돈 주면 소유권 취득한다. 후순위 권리자는 통지받은 청산금 범위 내에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까 변제기 청산기간 지난 후에 직접 변제를 청구하는 등 행사할 수 있다. 9번에 1번 가등기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같다 다르다. 같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뭐였죠? 360조를 가등기 담보권에 준용합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그러니까 우선 변제 받더라도 지연배상은 1년분의 하나겠죠. 같습니다. 2번 목적물 가액이 원금 이자 합을 초과하지 않아. 그럼 이 법은 적용되지 않아. 3번 소비대차에 한하지 않고 물품대금, 공사대금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의 두 번째 줄 지상권, 지역권까지는 되지만 전세권은 제외. 저당권, 질권, 전세권 제외. 4번의 두 번째 전세권 지워야 되고요. 5번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 경매 신청할 수 없다? 있지. 청산기한 내에 하나요. 변제기 도래 전에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10번 채무자가 청산기간 내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처분했다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번은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홈쇼핑 중간에 애드립 치는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청산금이요. 채무자의 채권자에서 가압류가 되어버려서 그럼 청산금 지급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등기 담보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공탁하면 된단 말이죠. 그 내용입니다. 공탁하면 된다. 2번. 3번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액수 다툴 수 없고 4번 채무자는 돈 받을 때까지 돈 갚고 말소 청구할 수 있으며 5번이 틀렸죠. 아까 뭐라 했어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변제기 도래 전에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었죠.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기간 경과 후에는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11번에 1번 반드시 권리 취득 방법으로 행사해라. 아니죠. 임의 경매할 수 있다 그랬고요. 2번 통지하면 언제든지 지급하나요? 아니죠. 통지하고 2달 지나야 되잖아요. 그죠? 통지하고 몇 달이 지나야 된다고? 2달. 2번도 틀렸고요. 청산기간 3개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죠. 단축은 안 되고 연장은 된다 그랬잖아요. 채무자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생각하시면 돼요. 편면적 강행규제니까. 단축은 불리, 무효. 연장은 유리, 유효. 4번 돈 갚고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5번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하나가 더 있었죠. 변제기 경과하고 10년 경과. 그죠? 두 가지 경우에는 말소 청구가 안 됩니다. 밑에 해설에 있지요. 12번에 1번 또 나왔어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변제기가 되기 전에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2번 채권자가 통지를 안 했어요. 통지 안 하면 청산기간이 경과되질 않아요. 따라서 청산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설령 본등기 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통지하고 청산 경과가 핵심 절차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에서. 2번 틀렸고요. 3번 두 번째 줄 처분 청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귀속 청산만 된다 그랬습니다. 3번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뜻도 통지해야 된다 그랬고요. 5번 담보가등기가 매각에서 소멸될 경매법원에 신고한 자만 변제받을 수 있죠. 그죠?
경매법원에 채권을 신고한 자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자, 13번 사례 형태로 나왔네요. 갑은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자, 을이 채무자예요. 그죠?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갑은 담보를 제공했어요. 그럼 을이 채무자고 갑은 뭐예요? 물상 보증인입니다. 자,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니까 무슨 담보죠? 양도 담보죠. 1번 병의 처분 행위가 변제기도라고 청산 절차를 거쳤다. 청산 절차를 거쳤으니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 그 소유자가 처분했어. 정당한 처분이고요. 따라서 3번 정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1번, 3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처분한 거니까. 2번 목적물 가액이 5억이고 채권액이 3억이야. 그러면 채무자는 2억 줄 때까지는 본등기 못해. 인도 못해. 할 수 있다. 2번. 4번 을의 병에 대한 채무 변제기 전에 병이 정에게 양도했다면, 자, 병이요. 얘가 소유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 지가 마치 소유자인 양 팔아먹은 거예요. 자, 이때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선이라면 취득한다. 아까 뭐라 했어요?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더 이상 말소 청구 못한다 그랬잖아요.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얘는 돈 갖고 소유권 되찾아오려고 그랬는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소유권을 되찾아오지 못하잖아요. 자, 목적물이 만약에 3억짜리야. 얘가 1억만 갚으면 되찾아올 수 있는데 홀랑 팔아넘겼어요. 그럼 얘는 1억 갖고 3억짜리 되찾아올 수 있었는데 못하잖아요. 얼마의 손해가 생긴 거예요? 그걸 받아야죠. 그게 4번이죠. 병갑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물상보증인. 5번 정의 선이라면 뭘 취득한다고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팔아먹으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팔아먹었을 때는 선의일 때 소유권 취득. 선의일 때. 그러니까 3번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3번의 정은 선악불문합니다. 반면에 5번의 정은 선의만 소유권 취득합니다. 좀 다르죠? 여기까지. 가등기 남북번. 자, 이제 마지막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딱 두 덩어리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거 3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구분소유적 공유, 신탁 등기. 신탁법에 의한 등기. 아예 적용이 안 돼. 적용 안 된다는 건 뭐라 그래요?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두 번째, 제한 적용되는 제한.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게 3가지가 있죠.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뭐가 있을 때만?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이게 첫 번째 덩어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보면 295페이지에 보면 아예 적용 안 되는 게 3개.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 제한되는 게 3개. 맨 밑에서 3번째죠.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종교단체 산하조직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이름으로 명의 신탁한 경우에요. 종교단체 산하조직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이름으로. 이 3가지는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적용된다. 적용됐을 때 그 효과. 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쉽게 생각. 이름 빌려. 그걸 뭐라 그래요? 명의신탁 약정. 무효. 적용되면 무효. 그다음에 수탁자 이름은 등기하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물권 변동이라고도 표현하죠. 이것도 무효가 원칙. 두 번째 효과. 세 번째, 수탁자가 팔아먹었어.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 이게 딱 머릿속에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유형이죠. 유형. 그 유형이 3가지인데
첫째가 이자가 명의신탁. 예? A 토지 소유자 갑이 을과 명의상약정을 하고 등기를 넘겨줘. 두 사람만 나오고 신탁자하고 수탁자만 나오는 거야. 이자가 명의신탁. 자, 이 이자가 명의신탁은요.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하나가 유효한 거, 또 하나가 무효인 거. 주로 유효한 경우가 출제가 됩니다. 이자가 명의신탁은. 어떻게 출제가 되냐? 종중이 탈법 목적 없이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럼 유효죠. 약정 유효, 등기 유효, 그 다음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 이렇게 됩니다. 이자가 명의신탁은 보통 유효한 걸로 나온다. 딱 그렇게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두 번째가 삼자간 명의신탁,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죠. 신탁자가 매매계약을 합니다. 매도인하고, 즉 신탁자가 매수인이에요. 그리고 수탁자와 명의상약정을 하고요. 매도인에게 부탁해서 수탁자 이름을 바로 등기를 넘겨줍니다. 이게 삼자간 명의신탁,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누군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누가 매수인이냐? 신탁자가 매수인. 그게 삼자간 명의신탁이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매, 유효. 딱 이렇게 머릿속에 박아주세요. 그 이후의 법률관계 요거 갖고 다 푸는 거예요. 세 번째가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상약정을 하고요. 여긴 아무것도 준 게 없죠. 여긴 줘요. 돈을 줘, 돈. 매수자금. 그래서 수탁자가 뭐가 돼? 매수인이 돼. 그리고 매도인하고 매매를 해. 그리고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 되죠. 수탁자가 매수인. 그게 계약 명의신탁. 다만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명의상약정을 하고 대금을 준 후에 수탁자가 매매계약을 하되 수탁자와 매도인 모두 그 법률행위 효과를 신탁자에게 귀속시킬 의사.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뭘까요? 얘가 수탁자이면서 신탁자의 대리인이 된 거예요. 즉 매수인은 얘가 되는 거예요. 계약은 얘가 하지만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거야. 그럼 얘가 매수인이야.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삼자간 명의신탁으로. 그쵸? 아니야, 생각하지 마. 요거만 나중에. 계약 매수인. 누가 매수인? 수탁자가 매수인. 자, 일단 약정은 무효. 요거는 무효도 있고 유효도 있고. 뭘 갖고 구별해? 매도인의 선악. 그죠? 명의상약정에 대한 선악. 그래서 소유권자도 다르지죠. 매도인이냐 수탁자냐 달라지죠. 요거 구별해야 돼. 요거 선악 구별해야 돼. 또 하나 구별해야 될 게 뭐예요? 매매가 아니라 경매. 이때는 매도인의 선악불문 유효, 경매 유효, 등기 유효.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게서 명의상 약정 자체는 무조건 무효. 그죠? 명의상 약정 자체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부실법이 적용되는 순간. 또 하나 무효인 약정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무효인 약정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지는요 유효한 걸 해지하는 거예요. 그죠? 임대차 유효한 걸 해지하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무효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해지를 원리로 뭐뭐 할 수? 공식입니다. 공식. 또 하나의 공식. 수탁자와 거래한 자. 선악불문하고 뭐 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수탁자와 거래한 자는 뭐 한다?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한다. 딱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사람만 조심하시면 돼요. 제가 가불병 썼다가 문제 보니까 가불이 막 바뀌어 있어 그래가지고 신탁자 수탁자로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227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반가로 입은 법률관계하고요. 계약명의신탁 관해서 다음 페이지 법률관계 있죠? 그 박스알에 있는 거 두 가지만 열심히 보시면 돼요. 두 개만. 지금 말씀드린 거 요걸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기본으로 한번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다 풀려요. 363페이지로 봅니다.
1번 명의상학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나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약정 및 등기 무효는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채권자의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죠? 부실법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부실법이 금지하는 명의상약정에서 제외됩니다. 자, 3번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두 글자로 매매. 그 다음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 뭐죠? 매수인. 타방 당사자가 매도인. 그 다음에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해 선의 이거죠. 매매계약에서 여기 보세요. 매매계약에서 수탁자가 매수인, 매도인은 선의. 그러면 매매 및 등기는 유효. 그거를 이렇게 조문에서 만들어놨어요. 3번입니다. 이제 틀렸죠.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4번 가등기를 포함합니다. 타인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5번은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탁법상 신탁이 이미 등기되어 있죠. 이거는 부실법이 금지하는 명의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거 2번. 자, 2번 채무 변제 담보 목적 물권 이전 받은 것은 이 약정에 포함되지 않고요. 2번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면 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돼 있어요. 3자간 명의신탁. 3자간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요거죠.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나오게 되면 그죠? 요거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3자간 그냥 명의신탁은. 3자간 계약 명의신탁은 요겁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악의래. 그럼 뭐예요? 물권 변동 무효. 물권 변동 무효. 4번 종중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했는데 탈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그러면 유효죠. 명의상약정 유효, 물권 변동 유효. 5번 수탁자란 이름 빌려주는 놈, 지 이름으로 등기하는 놈, 그게 수탁자죠. 자, 3번을 보니까 이제 이자간 명의신탁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신탁을 했어요. 이거예요. 이자간 명의신탁. 종중이 종원과 명의상약정하라고 등기를 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죠. 그럼 탈법 목적이 없는 거예요.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탈법 목적이 있을 때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탈법 목적이 없는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허위 표시인가요? 아니지. 2번 을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자,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해 대내관계예요? 대외관계예요? 대외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요놈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신탁자는 직접은 못하고 수탁자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죠. 네, 3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을이 제3자에게 팔아먹었어요. 제3자는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갑과 을 사이는 누가 소유자예요? 여기 보세요. 갑을 사이에서 누가 소유자? 따라서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유효한 명의신탁이고요. 자, 이제 4번부터가 나옵니다. 보통 3자간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 둘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번 갑은 을소유 부동산을 사려고 마음먹고 다만 병의 이름을 빌렸고 을에게 그러한 사정을 위해서 병 앞으로 등기를 넘겼다. 요거죠. 보세요. 갑은 을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을과 계약을 했는데 등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병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죠. 갑이 신탁자, 병이 수탁자, 을이 매도인. 자, 다시 한번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매 유효. 자, 1번 약정 무효. 따라서 병 등기도 무효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따라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을한테 있지. 그죠? 을에서 병으로 다이렉트로 등기가 넘어가는데 무효니까 소유권이 아니라 을이야.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근데 4번 갑을 매매도 무효다, 유효다. 매매는 유효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여기 보세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매매 유효니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5번 대위 청구할 수 있죠. 갑은 을을 대위해서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5번 갑은 병 소유 땅을 한 다음에 친구와 약정 맺고 병에게 부탁해서 자 바꿔. 이제 병으로 바꾸면 돼 또. 이렇게. 아이 짜증나. 다 통일할 거. 자, 역시 3자간 명의시탁입니다. 1번. 자, 매매 유효라 그랬죠.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병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하지 않았다죠. 그죠? 병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병이 소유권을 아니까 병원들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요. 3번 대내외적으로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입니다. 을등기는 무효라 그랬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병이 소유자고요. 4번 갑병 매매. 여기 보세요. 매매. 병의 선악불문 유효. 매매는 무조건 유효합니다. 자, 5번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틀렸죠. 명상약정이 무효라면요. 이 공식이라 그랬어요. 무효인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답으로 수차례 나왔습니다. 이거. 옳은 거 2번. 6번 갑은 병과 계약을 하고 대금을 준 다음에 을에게 등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역시 요거죠. 3자간 명의시탁입니다.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여전히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2번 그래서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3번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러나 5번 을이 스스로 등기를 넘겨주는 건 괜찮다. 3번 5번 묶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을이 스스로 갑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은 유효하다.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니까. 자, 4번 병이 여기 보세요. 병이 을에게 말소를 청구했을 때 을은 네가 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말소 못해 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은 갑에게 대금 반환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계약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따라서 4번 어떻게 돼? 응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죠. 병의 말소 청구에 을은 응하여야 한다. 조심하세요. 병은 갑에게 대금 의무 자체, 반환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7번 갑은 병으로부터 땅을 사면서 병에게 직접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것을 부탁하였다. 역시 요거죠. 3자간 명의시탁. 1번 병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문은 소멸하지 않았고요. 2번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 틀렸죠.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3번 명의상 약정은 반사회 질서가 아니니까 등기를 넘겨준 것도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지요. 4번 을이 스스로 갑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랬으니 요 놈이 답이고요. 자, 을이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여기 보세요. 정은 소유권 취득하죠? 자, 누가 소유권 상실했어요? 얘게 을이 정한테 팔아먹었어요. 요 상태에서. 정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선악불문. 그럼 누가 소유권 상실한 거예요? 병. 현재 소유자가 병. 따라서 을이 정한테 팔아먹은 건 누구에 대한 불법행위다? 병에 대한 불법행위입니다. 단 병한테는 손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어요? 카파한테 받은 돈 있잖아. 그렇죠? 결국 손해는 누구한테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팔아먹으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행위는 병에 대한 불법행위지만 손해는 갑에게 생긴 거니까 갑이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없어요. 병은 손해가 없어요. 왜? 병은 등기 되찾을 때까지 갑에서 돈 반환 영원히 거절할 수 있단 말이죠. 병은 소유권은 상실했지만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4번만 옳은 질문이 됩니다. 8번 을은 갑으로부터
땅을 사면서 등기는 병명의로 하기로 병과 명의상 약정을 했습니다. 갑은 을의 부탁대로 병명의로 등기를 남겨줬습니다. 아, 사람을 바꿉니다. 을, 갑, 병. 그게 되죠. 그죠? 사람 바꾸면 돼요. 을, 갑, 병. 1번 을병사의 약정이 뭐예요? 명의상 약정 무효. 소유자는 여전히 2번 갑. 3번 해지하고 뭐뭐 할 수 있다. X. 이렇게 답으로 나온다니까. 틀린 질문이에요. 그냥 골라줘요. 그냥 골라줘. 실제로 이게 답으로 이렇게 답으로 틀린 걸로 답으로 나온 게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4번 병이 X2를 정액에 팔아먹었어요.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고요. 자, 5번. 이 상황에서 이 둘이 결혼을 했네. 탈법 목적이 없네. 유효가 되네. 언제부터? 그때부터. 혼인한 때부터. 여기서 혼인한 때란 구체적으로 혼인 신고한 때를 말합니다. 법률은 배우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9번. 갑은 을과 을명의로 병부동산을 매수한 뒤 소유권을 가지고 갑에게 이전 주기로 합의한 다음에 돈을 을에게 줬다. 요거죠.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2억을 줬다. 그리고 을과 병이 매매를 했다. 계약명의 신탁이죠. 그죠? 게임 끝났어요. 1번 명의상 약정은 무효다. 그죠? 2번 병이 알지 못했다. 여기 보세요. 병이 선이다. 매매 유효, 등기 유효, 을이 완전한 소유자. 그죠? 3번 을은 갑한테 뭐 돌려줘야 돼? 이거 돌려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을은 소유권 취득했어. 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부당한 이득이 있어. 따라서 갑에게 뭘 돌려줘야 돼? 받은 2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이렇게 되겠죠. 4번 병이 선이야.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해? 을이 소유권 취득해. 자, 여기 보세요. 갑은 을에게 돈 돌려달라 그러겠지. 근데 을이 돈이 없어. 부동산으로 대신 갚아. 대물변제 유효. 갑이 이렇게 부동산 내놓으라고는 못해요. 갑은 을에게 딱 뭐만 할 수 있어? 돈 돌려달라. 근데 을이 돈이 없어. 부동산으로 대신 갚을게. 이거는 유효. 그게 4번. 5번. 자, 이 상태에서요. 갑이 또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 무효죠. 을이 갑의 지시에 따라 등기 넘겨줬어. 역시 무효죠. 따라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으며 갑은 정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명의상 약정 자체도 무효가 됩니다. 틀린 거 5번. 10번. 명의신탁자 을, 수탁자 병. 병은 매수인으로서 갑과 계약 사람 바꿔 또. 아이씨 짜증나. 이것만 통일했으면 안 바꿔도 되는 거를. 신탁자 을. 수탁자가 뭐야? 병. 아이. 매도인 갑. 아, 됐어. 바꿨어. 자, 1번 갑이 선이야. 갑이 선이면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해. 병이. 그죠? 자, 을은 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을이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돈 내놔. 니은 병이 알고 있어. 그럼 무효야. 그럼 여기 보세요. 갑은 대금 반환해야 되고 병은 등기 말소해야 되죠.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이렇게 되겠죠. 병은 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자, 디귿 병이 알고 있어. 자,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 알고 있어. 갑. 소유자 갑. 그 갑은 말소를 청구하거나 뭐 할 수 있어?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누가? 갑이 병에게 을 말고 얘 헷갈리면 안 되고 얘 말고. 갑이 악의라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 그 갑은 병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갑이 병에게 진정 명예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했어요. 을은 안 되죠. 을은 소유자가 아닌데. 리을 갑이 알고 있어. 갑이 알고 있으면 보세요. 다시 한번. 갑이 알고 있어요. 매매 무효죠? 등기 무효죠? 갑은 대금 반환해야 되고 병은 등기 돌려줘야 되죠. 다시 말해서 얘는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얘는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뭐라 그랬어요? 돈 돌려달라 그랬죠. 그럼 연결해 보세요. 을은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병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 을은병을 대위하여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리을 을은 누굴 대위하여? 병을 대위하여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을이 갑을 대위해서 이렇게 이전등기 청구? 이거 안 되죠. 그죠? 을이 갑에게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 대위 청구 안 되죠. 잘 보세요. 다시 한번. 기역, 선의, 니은, 디귿, 리을, 악의. 니은, 디귿, 리을, 악의. 매매무효, 등기무효.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갑은 말소 등기 청구. 병은 갑에게 매매 대금 반환 청구. 을은 병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반환 청구. 딱 이런 권리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갑을 대위해서 청구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눈이 얼굴이 이렇게 막 헷갈리는 게 보여요. 막 머리 아파 그런 거 보여. 천천히 요거 가지고 하나하나 판단하시면 돼요. 11번 봅니다. 갑이 을수의 땅을 매입하면서 친구병과 명의항객정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대금을 병에게 5억을 건네줬고 병은 선의의 을과 계약을 했어요. 다시 나왔어요. 얘가 갑이고요. 얘가 병이고요. 얘가 을이야. 그리고 을은 선이야. 선이야. 그럼 요거죠? 이 선이라고 돼 있어요. 빨리 파악하셔야 돼. 갑이 을에게 병이가 얼마 줬어요? 5억. 그거 가지고 병이 을하고 계약을 했고요. 을이 선이야. 1번 갑병 사이 합의가 뭐예요? 명상약정 무효. 자, 을이 선이니까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 병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 수탁자가. 자, 병이 정한테 팔아먹었어. 정도 소유권 취득해. 3번. 4번. 갑은 병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 준 돈 5억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죠? 5억 내도록 해야 되지. 부동산 넘겨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준 돈 내나 이것만 됩니다. 그래서 5번. 갑은 병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 5억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12번. 병수의 땅을 취득하고 싶은 갑은 을과 약정을 하고 을에게 돈을 줬고 을이 병과 계약을 하도록 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 자, 또 바꿔. 을, 병. 그리고 병이 선이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을. 이렇게 되죠. 1. 명의상약정은 무효다. 2. 을은 갑에게 뭐 돌려줘야 돼? 돈 돌려줘야 되죠. 부동산이 아니라 돈 돌려줘야 되죠. 맞지요? 자, 3번 병이 알았어. 그럼 물권 변동은 무효. 4번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전제로 나중에 보세요. 갑이 돈 돌려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을이 나 돈 없어. 부동산 가져가. 대물변제 이약. 이거는 유효하다. 그죠? 5번은 보지 마세요. 1, 2, 3, 4 네 가지. 옳은 것만 머릿속으로 박습니다. 13번입니다. 경매라고 돼 있어요. 병수의 땅을 경락받으려는 갑은 을과 계약을 맺고 을이 경매에 참가해서 매각을 받았습니다. 자, 갑이 을한테 돈을 줘가지고 을이 병매 부동산을 을의 이름으로 경락을 받았어요. 갑을 사이 명의상약정은 무효. 그러나 경매 및 등기는 병 선악불문하고 어떻다? 유효. 매매와는 달리 경매의 경우에는 병 선악을 묻지 않고 유효. 자, 1번 명의상약정은 그냥 무효. 무조건 부시법이 적용되면 명의상약정 그냥 무효. 2번 누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을.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3번 대내외적으로 을이 소유자. 대내외적으로 을이 소유자. 4번 을이 악의의 정에게 팔아먹었어. 정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수탁자와 거래한 자는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든 안 되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5. 해지를 위로 뭐뭐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틀렸지. 이거 2번. 그죠? 조금 복잡한 것 같아도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가지고 하나하나 두드러 맞추고 그 훈련을 몇 번 하다 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가서도 가등기 담보법하고 부시법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보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주에는 동형합니다. 일찍 오셔서 꼭 문제를 시간 내에 풀어보시고 요약집 꼭 가져오세요. 체크해 드릴 거니까 핵심적인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